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나무 전목묘 1년생 묘목에 대해서 좋은 묘목을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심기까지를 현장에서 실전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로 좋은 묘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전문 농원에 가서 감나무 품종을 얘기할 적에 거기에서는 정확한 품종을 확인 안 하고 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원 사장님께 품종이 확실한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품종 보증서를 받고 구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가져올 때 반드시 우리는 좋은 묘목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뿌리가 겉뿌리가 충분히 있는가, 또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두암 종이라고 하는 세균성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뿌리에 혹이 달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구입했을 때는 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량모의 경우에는 이 직경으로 묘목의 굵기가 최소한 1.2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 손으로 말씀드리면 새끼손가락 이상 정도는 굵어야 나무가 제대로 우량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키를 볼 경우에는 한 1m 이상 자란 것이 좋은 묘목이라고 이래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어떤 우량묘 가지를 볼 때 가지를 세심히 관찰해서 탄저병, 줄기 탄저병이 있었던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제대로 나열되어 있는가, 또는 마디가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가. 도장지의 경우는 마디의 사이가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우량묘라고 할 수 없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겨울에 동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묘목을 구입할 때는 칼을 이용해서 눈을 한두 개 따봐서 눈이 제대로 파랗게 있는지, 또는 표피를 벗겨봐서 표피가 제대로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갈색이라든가 눈이 갈색으로 변해 있다든가 표피가 갈색으로 변해 있다든가 하면 이것은 이미 동해를 입은 묘목을 우리가 사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입해온 묘목의 뿌리를 보면은 상처가 난 부위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또 지나치게 직근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근으로 뻗은 것들은 좀 잘라주고, 또 경쟁을 해서 뿌리가 너무 복잡한 곳은 한두 군데 이렇게 잘라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심게 되는데요. 또 지난해에 우리가 접목을 붙인 접목 테이프가 있죠. 이것을 그냥 두기보다는 전정 가위나 칼로 비닐을 이렇게 살짝 오려주면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묘목을 보면은 우량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장이 불과 한 45cm,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묘목은 그냥 심지 말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부에 뿌리가 충분히 있고 지상부가 이렇게 약해 있지만은 지상부를 짧게 잘라주면은 아까 촬영한 그 우량 묘목만큼은 크지 않지만
비슷할 정도로 잘 커준다. 그래서 묘 자체가 아주 상등급의 우량묘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나무를 심는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쯤 낙엽이 진 이후에 가을에 식재하는 방법과 금년 3월 땅이 해동이 된 다음에 심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이나 11월에 심든지 아니면 금년 3월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11월에 심을 경우에는 한겨울에 한파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지상물을 볏짚이라든가 신문지를 통해서 감싸매 줘야 겨울 동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곳이나 아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가급적 늦가을에 식재를 하지 마시고 금년 봄인 3월에 식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심는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는 거리는 나무 포기하고 포기 사이하고 열 간격을 제식거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땅에서는 8m에서 10m 간격으로 감나무를 심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감나무의 경우 성목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15년에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8m 내지 10m 간격으로 심었을 때 빈 공간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10m의 제식거리를 둘 경우 사이에 5m 간격으로 한 주씩을 더 심게 됩니다. 왜 그러냐? 감나무의 경우 4년 차부터 심고 나서 4년생부터 감이 착과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이 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목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서 감을 10년 가까이 우리가 밀식을 통해서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토양 조건이 좀 불량한 곳, 예를 들어 계단식 밭이라든가 또는 산에다 감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토양 자체가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수관이 넓게 확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토양 비옥도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보통 5m에서 7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과수원 목적이 아니고 어떤 집에 정원수로 심는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변의 나무와 최소한 3m 이상은 떨어지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나무를 심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땅이 비옥하거나 기존에 작물을 재배했던 곳은 그 해에 구덩이를 적당히 파고 감나무를 심으면 되겠지만, 척박한 토양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다시 말씀드리면 10월이나 11월에 포크레인, 굴삭기를 이용해서 1m 이상 깊이 토양을 파낸 다음에 거기에 석회하고 용성인비, 그 다음에 퇴비를 함께 넣어서 충분히 고르게 섞어준 다음에 겨울을 난 다음,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이 비옥하고 기존에 작물을 재배했던 포장은 바로 그 해에, 지금이겠죠, 3월 달에 삽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에 심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농가들이나 여러분들이 포장에 묘목을 심을 때 그 포장이 과연 배수가 불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수가 다소 불량한 곳은 이랑을 높여서
이랑을 높여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수가 다소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포장에다 감나무 묘목을 심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랑을 높이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랑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나무는 장기수예요. 몇 년 따고 마는 게 아니고 100년 이상 오랫동안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랑을, 배수가 불량한 곳은 이랑을 높게 해주고, 또 이랑을 높게 해준 다음에도 그 주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봐서는 50cm는 될 것 같습니다.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배수가 다소 불량하다고 하는 포장은 이렇게 이랑을 최대한 높여서 만든 다음에 감나무 묘목을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으로 심을 곳을 파냅니다. 자, 조금 좁죠? 좁으면 뿌리가 있는 만큼 더 해준 다음에 안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평평하게보다 안을 약간 이렇게 높게 만듭니다. 가운데가 볼록하게. 왜냐하면 요 사이에 흙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한번 보십시오. 봐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밑에가 닿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접목한 부위가 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2cm 정도 내지 3cm 정도 높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흙을 이렇게 팍 부는 것보다는 고운 흙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좋고요. 많은 면적을 심을 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 보십시오. 먼저 일단 흙을 넣습니다. 자, 넣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살살 흔들어 줍니다. 자, 흔들어 주면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빈 공간으로 부드러운 흙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제가 봐서는 한 20번 이상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흙을 채워준 다음에 1차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봄철에는 사실 가뭄이 좀 있어요. 가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충분히.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알겠지만 키가 1m 한 30 정도 컸는데 이 뿌리가 사실은 이 주변으로 엄청 뻗어 있습니다. 5분의 4는 잘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이 위에 있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많아야 되는데 뿌리가 절단됐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지금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 하부에 뿌리가 많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지 상부도 많이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가까이 자르면 안 되겠죠? 이 눈이 몇 개가 있는가, 실한 눈이 몇 개가 있는가 보고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물을 주겠습니다. 자, 심은 다음에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스며들겠죠. 우리들이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이 위에 흙을 보충해 준 다음에 발로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이래 주고 나서 많은 80kg, 70kg 되는 사람이 이것을 밟게 되면 안에 공기층이 다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그 미세한 구멍들이 막힌다고 볼 수 있겠죠. 충분하게 물을 줍니다. 아까 수북히 쌓여있던 흙이 밑으로 침하가 되면서 뿌리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보이죠, 뿌리가. 그럼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나서 다음 나무를 심고 몇 줄을 더 심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다시 부드러운 흙으로 보충을 해줍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밟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밟지 말라고 그랬죠. 자,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가급적 그 주변에 또 혹시 이제 비나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물이 이 안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부 뿌리가 너무 많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지상부도 이렇게 길게 그대로, 이 나무가 좋으니까 이대로 두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무가 죽지는 않지만 이 지상부에서 잎이 나오면서 호흡열에 의해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묘목상에서는 이 정도 잘라서 줍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심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누누이 강조했죠. 지하부의 뿌리가 많이 절단됐기 때문에, 잘려 나갔기 때문에 지상부도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얘도 짧게 잘라줄수록 에너지가 적게 나가겠죠. 그죠? 이해는 되겠죠, 여러분?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밑에 100이라면 이 위에는 90 정도 두는 게 좋다. 그래서 밑에 에너지가 10이 더 많기 때문에 새순이 나왔을 때 힘차게 자라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눈을 한번 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 제가 봐서는 6, 7개만 있으면은 충분히 1년 동안 감나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자, 이게 지금 한 60cm 되는데 40cm 정도에서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만큼이 이제, 그럼 지상부에서 이만큼 숨을 안 쉬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안 하니까 그만큼 여기에 있는 새싹들이 힘차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하부에 뿌리가 많이 절단이 됐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에 여기에서 지금 수분 증발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도포제죠. 이게 이제 살균제의 일종인데, 도포제를 여기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도포를 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군의 오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비닐을 피복해 주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봄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이럴 때는 바닥에 비닐을 피복해 줘서 토양의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감나무 묘목을 심었을 때는 바닥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비닐을 피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흰색 비닐이 좋다, 검정색 비닐이 좋다 하는데, 토양 내에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흰색 비닐이 좋습니다. 직접 광이 투과를 해서 토양을 데워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잡초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은 검정, 흑색 비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흑색 비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의 중간, 나무의 정중앙에, 비닐의 중앙을 손으로 살짝 뚫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눈이 다치지 않게 한 다음에 이 부위는 조금 한 10cm 이상 이렇게 좀 비닐을 찢어줘서 봄비가 내렸을 때 이 안으로 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 나무는 뭐 여지없이 100%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심은 자리에서 한 20cm 정도 띄어서 지주를 씌워줍니다. 지주를 세워주는 이유는 이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좀 짧게 잘랐잖아요. 그럼 새순이 맨 위에 것은, 감나무의 경우는 정부 우세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맨 위에 있는 새순이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5월달이 되게 되면 이상하게도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럴 경우 이 순이 20cm 정도 자랐을 때 감나무 잎이 크기 때문에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고 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순이. 그래서 20cm 정도 됐을 때는 이 지주에다가 조심스럽게 묶어줘야 피해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지에 기존에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그런 토양이 비옥도가 괜찮은 땅에 심을 때는 삽으로 그냥 쉽게 심을 수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은 데는 삽으로 한 2삽 내지 3삽 정도 파고 바닥을 고른 다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자, 뿌리를 상처받은 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줍니다. 너무 긴 것도 좀 잘라주고요.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 나무는 새 뿌리가 또 내리기 때문에 상처가 심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접붙였던 것들, 접목 테이프를 풀어줘야 되는 것은 이거 보셔요. 여기 푹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계속 두면은 더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접목 테이프를 없애줍니다. 자, 없애줬죠. 자, 분명히 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 농가들이 이래 심습니다. 자, 제가 보고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으면 여기가 붕 떠서 공기층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섣불리 물도 안 주고 그래 심어 놓으면은요, 뿌리가 곰팡이가 생겨서 썩어요. 그러면 생육이 안 좋다 그거죠. 그래서 반드시 팔 때는 이렇게 판 다음에 가운데를 좀 이렇게 볼록하게,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한 다음에 갖다 놓는다. 그럼 봐요, 거의 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준 다음에 뿌리가 안 보이게 줘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번 정도. 예. 20번 정도 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된 다음에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주라고 그랬죠. 그죠? 자, 물을 줍니다. 평지는 아무래도 쉽겠죠. 물을 주는 사이에 작은 나무 심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물이 스며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 평지에다 심는다고 치고 이 작은 나무는 어떻게 심느냐, 키가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둬서 심느냐? 절대 아니다. 똑같이 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바닥에, 속에, 뿌리 사이에 흙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덮습니다. 지상부에 너무 위로 올라온 뿌리가 있다면은
정리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정리를 해줘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걸 안 했군요. 자, 이것도 역시 전목 테이프, 지난해에 전 붙였던 걸 이렇게, 굳이 이걸 안 떼내도 돼요. 이렇게만 해줘도 지가 알아서 이제 떨어집니다. 잘랐기 때문에. 자, 역시 물을 줍니다. 자, 이거는 나무가 우량묘가 아니잖아요. 나무 키가 진짜 50c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지도 엄청 연약해요. 제가 아까 한 40cm에서 잘랐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나무의 경우는 자,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까는 5개 내지 6개 두라고 했지만 이거는 나무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눈을 4개만 두겠습니다. 4개만. 자, 4개만 뒀어요. 자, 그만큼 나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잘라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100이라면 지상부는 지금 70으로 자른 거예요. 그럼 30이 남죠. 30% 남은 에너지가 이 새순을 통해서 강하게 자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나무는 그만큼 더 짧게 잘라주면 나무 세력이 좋은 우량묘보다는 덜 자라겠지만 거의 가까이 1년 사이에 자라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복토를 했던 흙이 치마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보충해 주죠. 그죠? 보충해 줍니다. 그러고 물이 좀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목 테이프 우리가 정리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씌울 때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씌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은 부위를 살짝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주변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나무가 아주 우량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이 묘도 아까 심은 우량묘처럼은 자라지 않지만 충분히 나무가 1m 이상 1년 사이에, 금년 1년 내에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보이죠? 부드러운 흙이 뿌리와 뿌리 사이로 흙들이 메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부드러운 흙으로 위를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비가 와도 다시 빗물이 감나무 묘목 심은 쪽으로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눈이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도 가급적 위에 쪽에 걸 하면 좋겠죠. 자, 눈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봐세요. 살았네요, 파랗네요. 파랗죠? 그리고 표피, 나무, 감나무 표피도 한번 벗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새파랗죠? 살아있죠? 이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묘목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묘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주변에 까맣게 이렇게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처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감나무 줄기 탄저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나무는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런 나무를 사게 되면 포장이 와서 그 감나무 줄기 탄저병 포자가 주변에 있는 나무에 다 옮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나무가 좋은 묘목이기 때문에 6개의 눈을 두고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톱신 패스트 도포제로 발라주게 되면
수분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실전을 통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또 어느 시기에 심어야 되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몇 메다 간격으로 심고, 또 구덩이는 어떻게 파고, 또 실질적으로 다 심고 나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까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첫째 조건은 우량 묘목을 고를 때 제대로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식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